나는 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가족을 굶기고 엄마가 8살 난 막내를 두고 병원 한번 못 가보고 죽어갈 때도 아버지는 곁에 없었으니까요.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는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쳤다는 것을. 내 아버지는 독립운동가 양승만입니다. 조선은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내 나라가 조선인지 일본인지 헷갈리는 그 어느 때쯤 나는 태어났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남매는 가시덤불 같은 일본을 피해 중국 하얼빈으로 도망쳤습니다. 1940년대 중국 하얼빈. 어린 딸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무능하고 한심한 가장이었습니다. 직업도 없고 돈도 못 벌어오는데 한 번씩 집을 나가면 몇 달씩 소식이 끊겼죠. 추위와 배고픔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쌀독이 늘 비어 있었지만 엄마는 언제나 배고프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삭바느질로 우리 남매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배고픔은 일상이었습니다. 절망과 지옥은 매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어머니가 고열로 펄펄 끓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막내가 겨우 8살 때 하나의 전부였던 어머니가 싸늘한 주검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편히 눈을 감지 못했고 역시나 아버지는 옆에 없었습니다. 어린 딸은 울부짖었습니다.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엄마가 죽는 줄도 몰라. 그때부터 어린 딸은 아버지를 가슴에서 지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 피난 갔던 동포들은 너도 짐을 싸서 꿈에 그리던 고향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시부동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못 간다. 이곳에서 할 일이 있어. 우리들은 울며 흘며 따졌습니다. 남들 다 가는데 왜 우리만 못 가요? 우린 여기가 지옥인데 왜 안 가냐고요? 아버지는 끝내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짐을 싸서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졌을 뿐. 그렇게 엄마를 여인 우리 남매는 아버지를 두고 부모가 없는 조국 땅을 밟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에 체포되어 감옥과 수용소를 전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어. 무능하고 비겁한 사람이야. 그렇게 오해와 증오 속에 기나긴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어느덧 중년이 훌쩍 넘은 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발신자는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사업단. 나는 여기서 아버지의 충격적인 정체를 알게 됩니다. 저주할 만큼 미웠던 무능한 아버지는 경기도 양평에서 천속을 거두던 대지주의 아들. 내 할아버지 양건석은 3.1운동 때 태극기 100장을 찍어 부리다 옥고를 치렀고,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무려 3대가 독립운동에 투신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운 건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김좌진 장군을 따라 한국 독립군으로 청산리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가산을 탕진한 건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려받은 전 재산을 독립자금에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조국의 독립과 이 땅의 동포에 모든 걸 바쳤습니다. 또한 김구 선생님의 마지막 특명을 수행하여 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의 동포까지 안전하게 조국으로 돌려보내주시기에 내 가족보다 타국의 동포를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귀국선을 놓치고 타국의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나는 그제서야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모르고 저는 아버지를 평생 미워했어요. 여기 기초수급자로 살아가면서도 나라에서 받은 유공자 연금을 모아 기부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양승만 선생님의 딸 양옥모 여사입니다. 아버지는 목숨을 바쳤는데 나는 몇 푼의 돈이라도 나눠야죠. 부인이 죽어갈 때 곁에 없었던 비정한 아버지. 그는 3천만 결의를 살리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가슴에 묻었던 대한민국의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예족장을 주소하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 독립운동가 양승만. 그 숭고한 3대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